생선 껍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을 취한다고 하면 보통 족발이나 닭발, 돼지 껍데기 등을 떠올리시는데 네. 콜라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생선 껍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콜라겐 하면 아시겠지만 닭발이나 돼지 껍질. 돼지 껍질 네. 이런 거 진짜 촉촉하니 맛있고 콜라겐 많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생선 껍질? 네, 먼저 분자 크기가 굉장히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닭발이나 돼지 껍질 등의 육류 콜라겐은요,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뭉쳐진 고분자고요. 생선 껍질에 들어있는 어류 콜라겐은 30개에서 1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사실 부족한 콜라겐을 채우는 건데 이왕이면 조그만 거 아니라 큼지막한 걸로 꽉꽉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상자 위에 있는 이 거름망 보이시죠? 네네. 네, 이 거름망이 당 쪽에 있는 세포의 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소화세포막.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콜라겐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돼지 껍데기라든지 족발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닭발이나 돼지 껍질 같은 콜라겐은 먹어도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왜요? 이 장 점막 세포를 통과하지 못하죠. 너무 커서? 그렇죠. 결국 내 몸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대요. 그런데 반면에 저분자로 되어 있는 어류 콜라겐을 섭취한다고 가정해보면 들어가요. 크기가 작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장 점막 세포를 통과할 수 있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고분자인 육류 콜라겐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서 2%가량만 흡수가 되고 그냥 바로 소화돼서 버려지고요. 저분자인 어류 콜라겐은 우리 몸의 소화세포막을 쉽게 통과해서 84%가량 흡수가 되기 때문에 피부까지도 빨리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정말 쏙쏙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그동안 저는 그러면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 섭취하려고 먹었던 그 돼지 껍질하고 닭발은 다 그냥 살로만 갔네요. 아, 그러니까요. 어머, 이렇게 예. 작은 걸 먹어야 되는 걸 알겠어요. 예. 실제로 저분자 콜라겐을 잘게 분해하는 효소 분해 과정을 거쳐서 더 작게 만든 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2만 5천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은 초미세 입자인데요. 이렇게 작은 크기다 보니까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쥐에게 효소 분해를 거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이고 체내 변화를 관찰했더니 24시간 이내에 전신 곳곳에 흡수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24시간 내에? 그거 귀 확 들어오네요. 일단 먹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가장 끌리잖아요. 그렇다면 저분자 콜라겐이 제 피부에 수분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콜라겐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면서 탄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 섭취 시 피부 조직과 세포 내 손상을 완화해서 피부의 주름 및 보습 능력을 향상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주름은 피부가 건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콜라겐을 통해서 수분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니까 주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